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C 바이에른의 새로운 분데스리가 시즌 첫 경기 볼프스부르크 원정 경기에 앞서 막스 에벨과 콤파니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의 최고의 퍼포먼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것은 우리 클럽이 선수단과 함께 하려는 계획과 맞지 않습니다. 데리흐트는 네가 1순위 선수다라는 말을 콤파니에게 들었고 윈헨 클럽의 반대로 이적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후에 클럽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콤파니와 함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데리흐트는 매우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왼발잡이를 더 원해서 이토 히로키를 데려왔습니다. 그게 선수단 계획이고 우리가 돈을 쓰고 클럽으로서도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선수들과 매우 투명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지금의 스쿼드가 탄생한 방식입니다. 전 긴장하지 않아요. 분데스리가 첫 경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큰 도전입니다. 팀원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잘 준비했습니다. 선수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레이어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레벨에서 많은 경험을 얻었고 드레싱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보여줬어요. 운 좋게도 우리에게는 유연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코니와 조슈아도 백포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레오는 이미 해냈습니다. 선수들은 유연성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이번 시즌 유럽에 진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강한 팀을 상대하고 있고 어려운 원정 경기입니다. 나에게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준비 과정에서 팀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이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수들에게 개방적이고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선수가 경기장에 있는 순간 그는 제 선수입니다. 모두가 준비 과정에서 강도 높은 훈련에 전념했습니다. 선수단과 선수들의 태도에 만족합니다.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라이벌을 존중해야 합니다. 레버쿠젠은 작년에 뛰어난 성적을 거뒀어요. 우승하려면 다시 승점 90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샤 보이와 스타니시치라는 두 명의 훌륭한 라이트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항상 가능하지만 저는 조슈아 키미히가 미드필더 위치에 있는 것을 가장 잘 보고 있고 그는 매일 훈련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리세와 파리냐는 이번 시즌에 많이 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뭔가 좀 숨길 수 있도록 내일까지 시간을 주세요. 개막전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중앙 수비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라파엘 게레이로가 왼쪽에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엔 어린 아담 아즈누가 친선 경기에서의 활약으로 더 높은 임무를 받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FC 바이에른은 지난 12번의 분데스리가 시즌 개막전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MSV 디스부르크와 슈투트가르트 두 팀만이 달성한 기록이었습니다. 2015년 바이에른은 함부르크 SV를 5대0으로 이겼고 2016년에는 베르더 브레멘이 뮌헨에서 6대0으로 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FC 샬케 4와의 경기를 8대0으로 이기며 분데스리가 역사상 가장 큰 오프닝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AI는 FC 바이에른을 이번 경기의 확실한 승자로 예측합니다. 게임을 만번 시뮬레이션한 옵타의 슈퍼컴퓨터는 58.4%의 승리 확률을 예측했습니다. 반면 볼프스부르크의 승리 확률은 20.4%였습니다. 슈퍼컴퓨터는 레버쿠젠이 평균 72.6점으로 다시 한번 1위를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뒤에는 FC 바이에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RB 라이프치히가 뒤를 이었습니다. 우승 확률도 계산했는데 레버쿠젠이 확실한 우승 후보입니다. 바이에른보다 2배가 넘는 우승 확률을 슈퍼컴퓨터가 예측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에도 불구하고 레버쿠젠은 목표를 4위 안에 드는 것으로 정했고 알론소는 타이틀에 대해 바이에른이 트로피 경쟁의 최전선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바이에른이 가장 유력한 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우리가 우승 후보가 아니라 여전히 FC 바이에른이 우승 후보입니다. 우리는 시즌을 잘 치르고 좋은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조나단 타의 FC 바이에른 이적에 대한 상황은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레버쿠젠의 차비 알론소 감독의 성명에 따르면 이적이 마침내 무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 계약 연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는 슈퍼컵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었고 알론소 감독은 타에게는 이번 주가 조금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에른으로의 이적이 아직 추진 중이라 이번 주가 타에게 이상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낫습니다. 레버쿠젠에서 타의 계약은 2025년에 만료되며 키커에 따르면 계약 연장 제안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디렉터 막스 에벨은 현재 스쿼드에 공개적으로 만족한다고 했지만 프랑스르 파리지앵의 보도에 따르면 미네는 현재 PSG 수비수 밀란 스크리니아르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작년 여름 자유계약으로 인터 밀란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봄에 발목 부상으로 자리를 잃었고 그 이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윌리엄 파초와 계약한 이후 감독의 새로운 시즌 계획에도 그의 자리는 없고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스크리니아르의 시장 가치는 3천만 유로입니다. 유벤투스 토리노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대안을 찾고자 한다면 빠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